Tonight I'll sleep in this old house. Let the slipper never fit, and maybe someday I'll forget we ever loved at all. Wish I could read the ending before I played out. I guess a broken king and queen eventually give up the crown. Wish I could read the ending before I played out. I guess a broken king and queen eventually give up the crown. Give up the crown. Give up the 네, 오늘 만나실 모델은 볼보의 다소 특별한 모델이죠. 크로스컨트리 V60인데요. 사실 볼보의 라인업을 봤을 때 세단을 비롯해서 SUV 또한 부가적으로 크로스컨트리라는 장르를 별도로 분리해 놓고 있습니다. 저희가 먼저 탔었던 크로스컨트리 V90도 상당한 매력을 보여주었는데, 현재 모델 조금 더 이 컴팩트해진 차체만큼이나 역동적인 성능까지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렇다면 크로스컨트리 V60이 어떤 매력들을 표현해내고 있는지 잠시 함께 느껴보시겠습니다. 크로스컨트리는 국토 대부분이 숲이나 호수로 이루어진 스웨덴의 지형 속에서 탄생한 크로스오버 모델입니다. 크로스컨트리 V90이 기암급에 어울리는 고급스러움과 우아함을 갖췄다면, 크로스컨트리 V60은 보다 활동적인 젊은 크로스오버입니다. 기본 디자인은 하반기 국내 시장에 나올 컴팩트 세단 S60을 기초로 합니다. 확실히 크로스컨트리 V90보다 젊은 이미지가 강조됩니다. 토르의 망치로 불리는 LED 헤드라이트 구성은 같지만 조금 더 날카롭게 다듬어 젊은 느낌을 키웠습니다. 범퍼에도 날개를 연상시키는 디자인을 적용해 특별한 느낌도 주고요. 그릴은 크로스컨트리 전용 디자인을 바탕으로 합니다. 측면에서 크로스컨트리만의 비율을 엿볼 수 있습니다. 외건형 모델인 V60보다 지상고가 높아졌지만 SUV 모델인 XC60과 비교해 지붕이 155mm가량 낮습니다. 독특한 비율이죠. 덕분에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타고 내릴 수 있는 시트 위치를 갖게 됐습니다. 오프로드 주행도 감안해 차량 주위를 플라스틱 소재로 마감했고, 휠은 18인치와 19인치를 사용합니다. 후면은 L자형 램프를 중심으로 듀얼 머플러가 시선을 끕니다. SUV와 다른 날렵한 모습이 부각되죠. 리어 램프를 어둡게 처리해 젊은 감각도 키웠습니다. 신형 크로스컨트리 V60은 전세대 모델과 비교해 150mm 길어졌는데, 그보다 휠 베이스를 100mm가량 늘렸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실내 공간이 넓어졌고요. 인테리어의 기본적인 틀은 SUV인 XC60과 같은 모습입니다. 간결한 디자인의 스티어링 휠, 12.3인치 디스플레이 계기판, 세로로 배열된 9인치 디스플레이, 금속을 세공한 듯한 디자인 등 구성이 같죠. 스웨덴 해변에서 볼 수 있는 드리프트 우드를 활용한 우드 트림도 고급스러운 감각을 키웠습니다. 다만 XC60에서 시선을 끌던 스웨덴 국기 모양의 장식이 사라졌네요. 시트 구성도 좋습니다. 통풍과 열선을 지원하고 앞좌석에 마사지 기능을 갖춘 나파 가죽 시트를 넣었는데, 착석했을 때 상당히 편했습니다. 뒷좌석 공간도 넉넉한 수준이며 쿼드전 공조 장치도 좋은 구성입니다.
트렁크 공간도 모나지 않고 반듯해 활용성이 좋은데요. 기본 용량은 529리터이며 2열 시트를 접어 1441리터까지 늘릴 수도 있습니다. 각각 505리터와 1432리터의 용량을 갖는 XC60보다 넓다는 점이 인상적이죠. 여기에 금속 파티션과 각도 조절이 가능한 커버도 있습니다. 잠시 크로스컨트리 V60이 들려주는 감성 측면의 소리들을 들어볼까요? 안전 측면에서 상당히 신경 쓰는 볼보인 만큼 크로스컨트리 V60도 모든 트림의 액티브 세이프티 시스템이 기본입니다. 역시 볼보답죠. 이외에 19개의 스피커를 활용하는 바워스 앤 윌킨스 오디오 시스템, 자동주차, 최근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 공기청정 시스템 등도 갖췄습니다. 최근 볼보의 성장세가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스웨덴의 문화를 담은 크로스컨트리 V60도 소비자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볼보 크로스컨트리 V60과 달려보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 현재 테스트한 거리만 1000km 정도에 달하는 만큼 차에 대해서 상당히 익숙해진 상황인데, 네, 한번 달려볼까요? 현재처럼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 RPM이 쭉 하고 상승을 하게 되는데, 너무 고 RPM으로 가기보다는 그래도 한 5000 RPM 내외, 이때에서의 효율성이 조금 더 좋게 다가옵니다. 사실 최대 토크만 보더라도 요즘 대부분의 모델들이 그렇지만 이제 1000 RPM대에서 5000 RPM 사이에서 최대 토크를 최대한 끌어내는데, 현재 이 크로스컨트리 V60 역시도 같은 모습을 보여준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엔진 출력은 254마력, 최대 토크는 35.7kgm인데요. 사실 출력이라는 부분에서는 상당히 많은 것들을 뽑아내고 있는데, 이 토크 부분으로 본다면 그래도 최근 동향에 맞춰서 본다면 약간 부족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수치적으로 부족한 것이지 실제 이 차를 다루는 측면에 있어서 타사처럼 이제 40kg 미터대 이런 토크와 비교를 하더라도 크게 이렇게 체감적인 아쉬움은 없기 때문에, 그래도 어떤 기본적인 그런 성능을 느끼는 데 있어서만큼은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향후에 기회가 된다면 이 최대 토크를 40kg 폴스미터 정도로 올려주면 만족감이 더 커질 것 같네요. 자, 변속기는 8단 자동이 쓰이고 있죠. 볼보의 다른 모델들도 그렇지만 기어트로닉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변속기를 다룰 때 무엇보다 이 변속기의 반응 속도가 상당히 빠른데요. 네, 여기서 자, 다운, 안전성도 확실하죠. 자, 여기서 다운, 네, 다시 업, 다시 업. 네, 이 수동 모드에서 다룰 때 변속기의 반응 속도가 상당히 빠르다는 점이 마음에 듭니다. 통상 이제 이 전륜 기반 변속기 중에서 빠르다고 얘기하는 차들이 몇 가지 정도로 꼽히죠. 또한 이제 후륜 구동을 기반으로 본다면 BMW도 그렇고 제기어 랜드로버 그렇지만 ZF-의 8단 변속기, 후륜 구동형 8단 변속기의 성능이 대단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볼보 역시도 이 변속기의 성능 면에서만큼은 충분한 만족감을 보여주고 있고, 저희가 오랜 시간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변속 쇼크 등을 보여주지 않아서 상당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크로스컨트리 V60 그래도 2리터급 가솔린 터보 엔진을 사용하는 만큼 성능에 대한 기대감도 분명히 커지게 되죠. 실제 체감으로도 분명히 좋은 성능을 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얼마만큼의 가속 성능을 보여주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공식 기록은 6.8초죠. 아무래도 저희가 볼 때 이제 18인치 휠을 사용했을 때 이 성능이 나올 것 같고, 현재 모델은 상급 트림으로서 235mm의 19인치 스펙의 타이어가 매칭이 되어 있습니다. 가속이 빠르다고 알려져 있는 이제 쉐보레 볼트 EV와 비교를 하더라도 같은 정도의 성능. 또한 이제 뭐 주변에 있는 차를 보자면 고급류로 이제 테스트가 되었었는데, 렉서스의 RC350 F 스포트와 유사한 정도의 성능을 내니까 차량 컨셉을 생각했을 때는 뭐 정말 여유로운 성능이다, 이렇게 봐주셔도 되겠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모델을 탔을 때 사실 기대를 별로 하지 않았던 부분에서 만족감을 찾았다면 바로 핸들링과 코너링 성능인데요. 아무래도 지상고가 많이 높아진 만큼 핸들링 측면에서 또한 코너링 측면에서 다소 좀 불리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처럼 스티어링 휠을 돌리고 원하는 라인을 그리고자 할 때 뭐 정말 부족함 없이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라인을 그려주기 때문에 예상하지 못했던 뭐 이 정도라고 한다면 굳이 뭐 향후에 이제 등장하겠지만 S60 세단까지를 생각하지 않아도 충분한 만족감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 그 때문인지 자연스럽게 S60의 성능에 대해서 더 큰 기대가 생기기도 하고요. 어쨌든 이 외관형 스타일의 모델이지만 조금 더 높은 지상고를 갖고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성능을 만들어냈다는 점, 또한 서스펜션의 성격 자체가 충분하게 승차감을 타겟팅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디롤을 어느 정도 충분히 잘 잡아주었다는 점, 그로 인한 안정감 향상, 특히 고속주행 안정감도 상당히 좋았는데 정말 최근 볼보를 볼 때마다 느끼는 점이지만, 과거 이제 S60 이후로 그 이후에 나온 모든 볼보는 정말 칭찬을 하고 싶을 정도로 만족감을 크게 보여주고 있네요. 사실 이 크로스컨트리라는 장르는 제 개인적으로 그닥 와닿지 않는 장르인데요. 이번 V60에서만큼은 정말 탐이 많이 났습니다. 저희 팀 김선웅 기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어필을 많이 했는데요. 최근 보면 김선웅 기자가 정말 차들이 갖고 싶은 이런 차들이 많아진 것 같은데요. 그럼 김선웅 기자에게 이번 크로스컨트리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들어볼까요? 요즘 SUV나 크로스오버가 상당히 인기죠. 요즘은 크로스오버라는 장르도 사실상 거의 SUV를 지칭하기 때문에 그 의미가 좀 많이 희석이 됐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크로스컨트리는 진정한 크로스오버라고 강조를 하고 싶은데요. 외적으로 보면 외관에 오프로드 요소를 더한 정도인데요. 사실은 일반 외관형 모델에서 한 번 더 연구와 보강들이 이루어졌습니다. 먼저 지상고를 74mm 올렸습니다. 그만큼 접근각과 이탈각이 SUV에 가까워졌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차체도 보강이 됐다는 점인데요. 오프로드에서 주행할 때 발생하는 충격을 받아들이기 위함입니다. 원래 볼보가 차체 부분에서 상당히 잘 해내고 있는데 한 번 더 보강이 이루어졌다고 하니까 상당히 기분적으로라도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기에 온로드와 오프로드를 넘나드는 다양한 노면에서 주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별도의 셰시 튜닝도 적용이 됐습니다. 타이어도 다른데요. 불규칙한 노면에서 그립력을 높이기 위해 크로스컨트리 전용 타이어가 사용이 됐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부분이 적용이 됐지만 크로스컨트리의 가장 큰 매력은 바로 가격에 있습니다. 잠시 가격표를 보실까요? 사실상 구성이 동일한 XC60과 비교를 하면 적게는 900만원에서 많게는 1500만원 이상 저렴합니다. 그렇다고 공간 활용성 면에서 뒤처지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사실 스웨덴 환경은 국내와 상당히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국토 대부분이 산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인데요. 평상시에는 일반 도로로 주행을 하다가 마음만 먹으면 오프로드를 즐길 수 있는 차, 그리고 가족과 함께 캠핑을 즐길 수 있으면서 이따금 홀로 스포티한 드라이빙도 즐길 수 있는 차, 그것이 바로 크로스컨트리가 갖는 가장 큰 매력으로 꼽고 싶습니다. 여기에 SUV보다 가격이 낮다는 점 꼭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성비까지 좋은데요. 그만큼 실리를 추구하는 소비자들에게 추천을 드리고 싶네요. 저도 정말 갖고 싶습니다. 가격 부분, 최근 볼보를 보면 가격 부분에서 일부 모델들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 XC40. 네, 가격을 5천만 원 밑으로 이렇게 제한을 하면서도 정말 많은 것들을 가져갔죠. 프리미엄 브랜드가 내놓은 컴팩트 SUV 중에서 그 정도의 가치를 갖는 차는 흔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럽 전체에서 올해의 차로 뽑히기도 했고, 사실 일본 같은 경우도 우리와 다르지 않습니다. 자국 브랜드가 대부분 올해의 차를 다 가져가기 때문에 별도로 올해의 수입차라는 것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반면 최근 2년 동안 볼보가 이 자국 브랜드를 다 이기고 올해의 차로 뽑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죠. 특히 XC40의 가격이 상당히 좋았는데, 이번 크로스컨트리 V60, 저는 사실 상급 트림의 가격이 6천만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특히나 사운드 시스템, 이 사운드 시스템이 지금 바우스 앤 윌킨스가 들어가고 있는데, 뭐 브랜드가 사실 중요한 건 아니죠. 뭐 미국보다 브랜드가 아예 없더라도 만족감이 높아지면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운드 시스템을 연결해서 이제 들었을 때 상당히 놀랐습니다. 베이스를 적당하게 쳐주는 부분에서 잘 쳐내고, 또한 고음을 살리는 부분 때문에 어떤 음악 장르 하나, 가령 이제 보스의 사운드 시스템을 보면 밸런스가 잘 맞는 보스도 있지만, 어느 경우에는 뭐 사실 대부분이 그렇죠. 약간은 이 베이스 중심으로 튜닝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바우스 앤 윌킨스 사운드 시스템은 정말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특히 저희 팀의 이제 그 촬영 담당 PD가 어떤 이런 장비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매니아인데요. 편집을 하면서도 지금 이 얘기를 듣고 있을 것 같아서 뭐 본인이 조금 오글거릴 수 있겠지만, 어쨌든 음향기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매니아입니다. 애플 빠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번 시스템에 대해서는 상당한 만족감을 표했습니다. 최근 보면 뭐 현대기아차의 펠세이드도 상당히 좋은 시스템을 갖췄었고, 최근 저희가 테스트했었던 그 보스 사운드 시스템을 갖췄던 인피니티의 QX60 역시도 상당한 만족감을 보였는데, 이 가격대에서 또 비교를 한다면 현재 이 크로스컨트리 V60 이 사운드 시스템과 또 견줄 만한 이런 차들은 거의 나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네요. 상당히 대단한 능력의 사운드 시스템인데요. 참고로 사운드 시스템에 포함된 스피커의 숫자 무려 19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너무 뭐 많다고 생각이 되는데, 뭐 하나하나 추가될 때마다 옵션이 붙는 건 아니니까 많은 것도 좋겠죠. 참고로 인피니티 QX60이 아니라 QX50입니다. 자, 또 다른 얘기를 해볼까요? 승차감이라는 측면, 앞서 이제 서스펜션이 제 역할을 충분하게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하지만 이와 같은 다목적으로 하는 차에 있어서는 상당히 부드러운 서스펜션이 요구가 됩니다. 왜냐면 SUV처럼 보다 다양한 환경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인데요. 현재처럼 이런 거친路面을 달리고 있는 환경에서도 적정 수준의 최소한의 승차감을 유지해낸다는 점이 좋습니다. 어떤 컨셉에 맞는 그런 차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데, 최근 보면 일부 국산차들이 거의 뭐 스포츠카 수준의 단단한 서스펜션만을 고집해서 이 차의 출력이 500마력인지 600마력인지 모를 정도로 착각을 불러일으키게 하곤 하는데, 현재 이 크로스컨트리는 서스펜션 튜닝을 상당히 잘 해놨습니다. 때문에 가족과 함께 할 때, 사실 이와 같은 차를 가족과 함께 하기 위해서 타는 경우가 많지, 나 혼자서 이 나머지 공간을 다 누리겠다 이렇게 해서 타시는 분들은 상당히 적죠. 그런 측면으로 본다면 크로스컨트리 이 어떤 거주성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만족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타이어는 컨티넨탈의 프리미엄 컨택 6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최근 이제 이 컨티넨탈 타이어가 대부분 업그레이드를 시키면서 이제 6로 통일을 해나가는 모습인데, 현재 모델 단순히 이제 프리미엄 컨택이 되다 보니까 어떤 그 MVH 쪽에만 너무 이렇게 비중을 두지 않았을까 싶은데, 핸들링을 비롯해서 코너링성도, 사실 코너링 부분이 상당히 만족감을 많이 줬는데요. 어떤 차를 조작할 때 피드백 부분도 좋았고, 전반적으로 마음에 드는 그런 타이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또한 이제 어떤 그 소음을 잡는 부분에서도 어느 정도의 만족감을 보여줬는데, 여기서 잠시 정수성을 알아볼까요?
네, 사실 아이들 상태에서의 정숙성이 매우 뛰어나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모듈러 엔진을 사용하는 타사들도 그렇지만 좀 공통적으로 아이들 때 이제 소음에서 좀 불리한 모습이 있는데 그래도 뭐 엔진의 이 회전 질감이라는 부분에서 큰 아쉬움이 없고, 특히 주행을 하고 있을 때 이때 어떤 그 면적으로 보더라도 일반 세단에 비해서는 조금 불리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이 정도의 이 소음을 보여주었다는 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쟁력으로 살만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한 운전석을 중심으로 놓고 본다면 볼보는 원래 시트를 잘 만드는 것으로 유명한데요, 적당히 단단한 느낌이 있어서 장거리 투어에도 편하고, 특히 지금 보이시나요? 운전석 시트를 상당히 다양하게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 마사지 기능이 추가가 되어 있는데 형식적인 마사지 기능을 갖춘 시트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형식적인 경우에는 이 시트의 움직임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잘 살아나지 않는데, 네, 현재는 정말 뭐 어느 정도의 지압을 해주는 것 같은 느낌마저 보여줍니다. 사실 제가 이 기능을 시승 중반 이후에 발견을 했는데 처음부터 알았다면 뭐 정말 주구장창 이 기능을 사용하지 않았을까 싶네요. 어쨌든 시트를 잘 만드는 볼보, 또한 이제 안전에 대한 그런 개념을 이제 시트에도 잘 풀어놓고 있는 볼보인데, 여기에 어떤 편안함까지 가미를 하면서 장거리 투어에 대한 그 만족감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잘 달려주는 크로스컨트리 V60인데요, 제동 성능은 어떤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상당히 대단한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저희 팀에서 이제 이 실제 계측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이제 또 김선 기자의 역할이기도 한데, 김선 기자가 갑자기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혹시 기기가 좀 이상이 있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여러 번 또한 이제 저희가 업무차로도 테스트를 해봤는데, 네, 정상이었고요. 이 바로 앞에 있는 차가 아쉽게도 딱 한 대밖에 없었습니다. 네, 메르세데스 AMG를 대표하는 최고의 차죠. GTS 이 차밖에 없었고, 나머지 뭐 소위 그동안 나왔던 잘 달립니다, 잘 섭니다 하는 차들이 죄다 뒤에 있는데, 사실 저희가 볼보 S90을 테스트할 때도 정말 깜짝 놀랐었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대략 저도 이제 한 20년 경력을 갖게 됐는데, 그동안 이제 다양한 볼보 모델을 테스트할 때 보면 뭐 연기도 풀풀 나고 차는 잘 서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코너 진입 때 상당히 부담감이 있었고, 그런 부분들을 많이 지적을 해 왔었는데요, 최근 볼보 모델에 대해서는 전혀 나무랄 부분이 없습니다. 뭐 지금 보면 이미 뭐 BMW, 메르세데스 뺨을 다 치고 나서 내가 최고다 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는데, 더욱이 놀라운 것은 네, 이 제동거리가 늘어났을 때 뭐 34m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늘어나더라도 35m 초반을 계속적으로 유지를 했습니다. 때문에 저희가 테스트했던 역대 이 승용 모델 가운데 가장 최고의 성능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크로스컨트리 V60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사실 마세라티만 해도 굉장히 강한 그런 시스템으로 이 만족감을 줬었는데, 마세라티도 이제는 볼보한테 네, 그렇다고요. 자, 이 차 상당히 마음에 드는 느낌이 많습니다. 제가 SUV를 싫어했던 이유, 지금은 이제 많이 적응이 됐죠. 과거에는 정말 싫어했었는데 그 이유가 지상고가 올라가고 어떤 시선이 올라가는 만큼 불안감이 많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재 모델 승차를 할 때 여성분들도 뭐 치마를 입고도 쉽게 승차를 할 수 있고, 시트를 최대한 저는 내리고서 이렇게 운전을 하고 있는데, 이때는 어지간한 세단과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정감 부분에서 충분하고, 실제 코너링을 즐기고 있을 때 뭐 이런 환경에서도 전혀 아쉬움이 없었고, 여기에 이 SUV가 갖는 그 모든 것들, 적당한 지상고를 통해서 거친 이런 노면을 달릴 수 있고, 거기에 네, 엄청나게 많은 화물 적재 능력도 갖췄는데요. 실제 뭐 화물 적재 능력 앞에서 보시겠지만, 네, 볼보의 SUV X60보다도 좀 더 네, 넓은 공간을 자랑합니다. 거의 네, 기회가 되면 저도 제 개인 차로 정말 한 대 갖고 싶은 그런 모델이 아닐까 싶네요. 그럼 마지막으로 너무 칭찬을 많이 해서
네, 굳이 단점을 하나 꼽자면 실내 분위기를 봤을 때 너무 똑같습니다. 기존에 탔었던 XC60을 비롯해서 뭐 그냥 그 볼보 스타일 그대로인데, 뭐 그건 그렇다 치고 센터페시아에 있는 이것들을 통해서 너무 많은 것들을 통제되다 보니까 일부 기능들, 특히나 이 공조장치에 대한 직관성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사실 오디오보다도 공조장치가 갑자기 사용해야 될 경우가 많죠. 뭐 성에가 낀다든지 그랬을 때 직관성이 떨어지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볼보가 조금 개선을 해줄 필요가 있겠네요. 안전을 가장 좋아하는 볼보이기도 하고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주행 연비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볼까요? 네, 뭐 적당히 성능을 잘 내는 그런 엔진을 갖췄고, 뭐 상당히 무거운 차체를 갖췄는데, 아차, 여기서 잠시 무게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약 1840kg 정도를 보여주고 있고, 무게 배분으로 본다면 프론트 쪽에 이제 한 55% 정도니까 무게 배분 측면에서도 충분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4륜구동도 전륜 기반이지만 안정감을 추구하는 부분에서 충분한 능력을 보여주고 있고, 이 정도라면 뭐 겨울철路面에서도 어느 정도 대응력을 보여줄 것 같은데요. 거기에 이제 타이어 자체가 사실은 좀 거친路面보다는 이 온로드 중심으로 이제 포커싱을 하고 있는데, 이런 점들을 놓고 바라본다면 그래도 온로드 쪽이 조금 더 그 환경에 조금 더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주행 연비, 고속도로를 저희가 달렸을 때 리터당 17 정도를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뭐 상황에 따라서는 리터당 19까지를 볼 수 있는데, 17 정도를 본다면 충분히 여유롭게 이런 연비를 득하실 것으로 예상이 되고, 다만 이제 오토 스탑 기능이 있긴 하지만 시내 주행에서는 그래도 한 리터당 한 8에서 뭐 잘 나오면 한 10 때문에 이제 한 9 정도를 보면 어느 정도 맞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참고로 이 오토 스탑 기능을 사용하고 있을 때 이때 이제 브레이크까지도 연동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이제 버튼이 있는데요. 엔진이 정지해 있을 때 브레이크 페달에서 발을 떼도 되는 만큼 상당히 편안했습니다. 물론 가속 페달을 탁 하고 터치를 해주면 바로 시동이 걸리게 되고요. 오늘 만난 볼보 크로스컨트리 V60, 올해 저희가 테스트를 했던 차량 중에서 마음에 들었던 모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1분기에 베스트를 꼽는다면 저는 숨도 쉬지 않고 이 크로스컨트리 V60을 꼽을 것 같네요. 저뿐만 아니라 사실 이번 이제 촬영에 이렇게 인발브 됐던 저희 스태프들 대부분이 다 이 차량에 대한 만족감을 표했는데요. 뭐 가격을 비롯해서 정말 구성, 거기에 뭐 안전성이라는 것은 뭐 볼보는 늘 잘하니까 어떤 뭐 사운드 시스템, 편안함, 거기에 마사지 시트, 정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충분한 만족감을 보여주었습니다. 물론 이제 디젤 엔진을 통해서 장거리에 대한 대응 능력까지를 키워준다면 또 다른 이제 선택지로서 만족감을 높여줄 수 있겠지만, 그래도 편안하게 탈 수 있는 그런 가솔린 모델의 이점이 살아나는 만큼 제 개인적으로는 현재 이 T5 모델이 더 마음에 드네요. AWD 시스템의 탄력성도 적당히 좋았고요. 정말 이 SUV는 싫어, 하지만 뭐 와이프를 비롯해서 정말 가족들이 뭔가 이 자꾸 적재에 대한 그런 이슈를 얘기를 한다. 정말 이 어떤
세단의 주행 감각과 승차감을 포기하기 힘든데 이 두 가지를 사자니 부담이 된다. 그런 분들에게 네, 크로스컨트리 V60은 분명히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사실 뭐 V90도 상당히 좋았지만 네, 어떤 가성비를 본다면 이 차를 따라갈 차는 당분간 나오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오늘은 정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단점을 찾아보기 힘들었던 크로스컨트리 V60을 만나봤습니다. 김선홍 기자 계약서 쓸 것 같은데 할인이라도 알아볼까요?